봅시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 회원분이 거의 다 장요근이 약하시거든요. 장요근 정상으로 나오신 분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저번에 피드백해 주신 대로 장요근 운동 10번 한 세트하고 재검사를 했거든요. 대표님 영상 보면 바로 정상 나오는데 저는 정상은 안 나오고 아직 다약한데 이게 긴가민가한 첫 평가 때보다 뭔가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확 힘 풀려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찰나인 것 같은. 이게 조금이라도 좋아진 거라고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개선 없다고 판단하고 바른 운동을 적용해야 할까요? 자, 일단은요, 어, 제대로 되면은 한 세트 해도 바로 들어옵니다. 대부분 들어와요. 근데 엄청 약한 분은 제가 가이드라인 알려드리자면 보갑, 복행근 활성화를 먼저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아마 지금 선생님도 아마 안 좋은 분들은 많이 봤겠지만 선생님보단 제가 빡센 사람 훨씬 더 많이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체크할 거는 장요근도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장요근 운동 10번 한 세트 자체가 제대로 장요근을 못 쓰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장요근 운동이 되려면은 장요근을 쓰게 만들고 가야 되는데 애초에 장요근 운동이 안 된 거야. 2번일 확률이 훨씬 높고 1번 해보고 다시 2번 했을 때 잘 들어온다면은 보갑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 10번 장요근 운동 시 장요근이 확실히 쓰이는지 체크를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축인지 장윤이 정말 수축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 하나 더. 장요근 검사 강도가 너무 강하다. 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직접 확인 안 되니까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다른 변수는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어깨가 몇 개월 전부터 옆으로는 머리까지 들리는데 앞으로 뒤로 내외회전을 동반하는 모든 동작을 할 때 어깨 앞뒤에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전에 체형 흉추만과 거북목이 심했었고 지금은 흉추와 경추 각도는 정상 각도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견갑골의 위치가 예전 체형의 위치를 기억해서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흉추와 견갑골 움직임 기능을 체크하면 통증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예전 위치를 기억해서 통증이 생긴다는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방금 질문하신 게 되려면은 그냥 견갑골이 아직 제자리에 세팅이 안 된 거야. 기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견갑골이 제대로 안 잡힌 거지. 중심 제자리로 아직 안 간 거예요. 견갑골이 제대로 안 가서 있지 뭐 근육이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단어는 좀 이 맞지 않아요. 그냥 못 쓰는 거지. 뭘 기억해. 그냥 덜 잡힌 거지. 기억이란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고 아직 견갑골 주변 근육이 견갑골 제자리가 세팅 안 됐다는 그 말 자체가 결국 뭐겠어요? 견갑골 주변 근육이 아직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뒤로 움직임은 괜찮은데 내외전, 외외전을 동반할 때만 안 좋은 거라면은 회전 동작에서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회전근개 문제로 보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회전 동작 아니고 그냥 앞으로 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굴곡 뒤로 신전 문제가 있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견갑 문제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뭐 흉추와 경추가 각도가 정상이어도 사실은 기능은 문제인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조금 좋아졌다고 하셨으니까 요 회전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굴곡 신전의 문제인지를 체크를 해서 견갑만 문제 있는 건지 아니면 회전근개만 문제가 있는 건지를 구분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반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무게에 들어가지 않는 저항 없는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요것만 잡아도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체간 안정성 잡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체간은 오늘 한 걸로 할게요. 체간이라는 단어 자가 너무 넓으니까. 코어로 봅시다, 코. 코어는 뭐예요, 지금? 앞, 옆, 뒤로 보라 했죠? 앞, 옆, 뒤 빠진 거 잡으면 됩니다. 그럼 코어 운동 뭐 해야 되나요? 만약에. 코 운동하면 코 운동 몇 개에서 한 100가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뭐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약한지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운동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면은 운동은 그 평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운동 순서를 코어에서 상하지로 가져가면 좋을련지요. 요거는 이제 책마다 하는 것마다 방향이 조금 다른데 사실 코어의 개념이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면은 코어 상하지로 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고관절부터 봅니다. 근데 고관절 보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은 고관절 골반 볼 때 코어를 같이 봐요. 예, 저는 고관절을 먼저 봅니다. 근데 어차피 고관절 보고 바로 코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어랑 고관절이 순서가 바뀐다 해도 뭐 크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1, 2냐, 2, 1이냐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는 세트로 가는 거라서 기본은 이제 코어 상하지로 가면 좋죠. 하지만 이런 해석보다는 위치적 해석보다는 포지션으로 가는 게 더 맞아요. 저 같은 누워서 앉아서 서서 두 다리, 서서 한 다리 요렇게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거북목, 골반 회전, 발아치 무너짐, 안짱다리 등 솔직히 다른 본 운동이 가능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재활식으로 운동하나요? 본 운동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한발 런지 시프트 일어나고 못 하거든요.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난이도가 높은 분들이니 그런데 일반 회원님들 어디까지가 재활로 봐야 돼요? 재활은요, 제가 하는 재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재활 항상 말합니다. 어, 본 운동이라는 거는 넓은 개념으로 스포츠 포함입니다. 본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아, 있는 상태까지 만드는 것을 재활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고관절 무너짐, 발 아치 무너짐. 보세요. 예를 들면은, 10분만 뛰어도 무릎 통증. 근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싶다 치기야. 달리기. 이 사람 달리면 돼, 안 돼요? 이 상태입니다. 그냥 딴 거 다 제쳐두고 10분만 뛰어도 무릎 아픈 사람이 뛰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아닌 거 이거를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못 달리면은 10분만 뛰어도 무릎 아픈 사람인데 달리는데 무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10분만 뛰어도 무릎 통증 있는 거는 일반인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환자. 그냥 환자로 봐야 돼요.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라고, 수영합시다. 수영. 10분 수영하는데 어깨 통증. 이러면 일반인이에요, 환자예요? 환자지. 이 사람이 10분만 해도 어깨 아픈데 계속 수영하면 어깨가 나아요, 안 나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낫습니다. 이걸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 운동이 가능한 상태까지 만드는 게 재활이고, 근데 이럴 수는 있지. 이제 무릎 통증 없어. 달리기 하는데 뭐 기록을 더 단축시키고 싶어. 더 잘 뛰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 운동을 그 달리기 말고 더 잘 달릴 수 있는 운동을 시킬 수 있겠지. 이거는 기능성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재활과 기능성 운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가 아프고 망가졌다.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발 런지 시프트 못 일어나. 이런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합니까? 환자지. 이거는 재활입니다. 재활. 그래서 저는 본 운동을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재활로 간다. 그러면은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 달리기 10년 됐는데. 그럼 저는 오늘도 왔어요. 제가 요거 딱 말합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달리고 남은 인생 못 뛰고 걸으면서 살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한 뭐 3개월, 6개월이래. 6개월 칠게. 6개월 재활 확실히 하고 남은 인생 건강하게 뛰면서 살 건지 정하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프로 선수들도 시즌 비시즌이 나뉜단 말이야. 야구 선수 투수가 1년 360 내내 공 던져요? 그럼 어깨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쉬잖아. 프로도 쉬는데 무슨 일반인 따위가 아픈 거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이게 엄청 깝깝한 소리입니다, 진짜. 그래서 요건 확실히 얘기해야 되고, 아, 저는 그래도 뛸 겁니다 하면은 그냥 이제 빠이빠이 하세요. 못 고칩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 계속 맞다가 이제 수술하고 이제 그냥 이제 평생 운동 못하는 몸뚱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딱 잘라 말해야 된다. 어설프게 가면은 안 낫는다고 컴플레인만 받는다. 자, 버섯목을 개선하고 싶으신 케어이 있습니다. 뼈의 교정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좀 똑같으면 저는 항상 똑같이 합니다. 요거는 제가 거북목 케이스도 있죠. 항상 똑같습니다. 앉아서 보세요. 거북목은 이 골반, 요추, 흉추, 경추. 그럼 거북목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얘가 앞으로 가, 왜 앞으로 가겠어? 얘가 뒤로 가니까. 얘가 왜 뒤로 가겠어? 얘가 앞으로 가니까. 얘가 왜 앞으로 가겠어? 얘가 뒤로 가니까. 골반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잡으면 됩니다, 그냥. 근데 밑에서부터 다 잡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 똑같습니다. 골반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요추, 흉추, 경추 순서대로 잡습니다. 자, 견갑 사이 능형근 쪽 통증이 너무 심한데 늘리면 시원하다가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네요. 어딜 봐야 하나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반인 분이신 것 같죠? 자, 일단은요, 지금 어디가 아픈가는 나왔지. 그럼 여기서 왜 아픈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어디가 아파요? 견갑이 아프잖아. 그럼 견갑 평가를 해야지, 일단. 그럼 견갑 움직일 때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확장되면 어디 간다? 흉추. 여기서 확장되면 어디로 간다? 골반. 여기서 확장되면은 고관절. 요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 다 고쳐야 돼요. 자, 20살 회원님이십니다. 구조적 평발을 가지고 있는데 저랑 개인 레슨을 받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진행 중이라 운동이 집중적으로는 되진 않고 있습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아치 운동 살리는 위주로 운동을 시키면 괜찮아질까요? 자, 일단은 자,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셨죠? 발아치 운동 계속 시키면 괜찮아질까요? 하면은 시켜보세요.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이거 하면 괜찮아질까 이런 거를 계속 시도하면서 평가 재평가하는 버릇을 들여야 선생님이 실력이 는니다. 그리고 부주상골 증후군은 그냥 아치 무너진 거예요. 부주상골 증후군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어쨌든 발 접지 안 되는 거예요. 발 접지 안 되는 거는 발아치 살리는 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발이 무너지는 거는 고관절 문제예요. 고관절이 무너지니까 발이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고관절 안 잡고 발만 백날 잡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발 아치 살리는 운동 안에 고관절 운동 들어가 있으면 인정. 근데 그거 아닌데 앉아서 그냥 발만 깨작깨작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관절부터 보셔야 돼요. 고관절 골반 잡고 그 다음에 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누워서 먼저 세팅하고 서서 두 다리, 서서 한 다리 요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서서 안다리에서 세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발, 무릎, 고관절, 골반을 다 세팅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보시는 겁니다. 발아치 운동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발이 무너진 건 결과란 말이야. 고관절이 무너지니까 발이 무너진 거니까 고관절부터 보시는 거예요. 자,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에게 임프린트 동작을 피하라고 알고 있는데 허리를 누르지만 않는다면 살짝은 괜찮을까요? 허리 디스크가 나아지셨을 때는 임프린트를 조심스럽게 해도 될까요? 임프린트가 뭐냐면은 필라테스 같은 거에서 허리 바닥 누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약간의 누운 상태에서 후방 경사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핀트를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허리 디스크가 있디 말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 100명 보면은 100명 다 고관절 골반 상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명 자체는 그 기능적인 그 상태를 체크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있으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연관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한테 임플란트 동작을 했을 때 해도 다른 사람도 있고 해도 안 해, 해만 죄송해요.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허리 디스크로 감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선생님이 뭘 하셔야 되냐면 임프린트 동작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임프린트 동작을 왜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선생님이 개념이 있으면은 당연히 아, 이 사람은 하면 이 인피니트 동작을 시켜야 될 사람과 시키면 안 될 사람이 구분이 돼야지. 아시겠죠? 인프니트 동작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작의 의미를 알면은 이게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뉜다고. 그거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디스크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거 구분 안 된다. 그럼 인프린트 시켜보면 되지. 시켜보고 괜찮으면 시켜도 되는 거고요. 시켰는데 불편해. 하고 나서 아, 좀 안 좋아. 그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인프린트 동작도 뭐 이거를 시키는 선생님들마다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허리, 골반 중립입니다. 중립. 그 이거 무조건 우리는 이것만 만들면 끝이에요. 과한 전방 경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중립이 됩니까? 후방 경사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리가 과하게 눌린 사람이 약간 임프린트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허리가 이미 중립이거나 골반이 뒤로 넘어갔어. 일자허리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중립보다 뒤로 넘어갔는데 임프린트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중립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그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요방형근 통증이 항상 있습니다. 왼쪽 고관절의 안정성을 잡은 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 둔근의 힘이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왼쪽 무릎 외측면 통증이 높아졌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자, 순서대로 봅시다. 제가 통증은 뭐라고 해석해라 했어요, 무조건? 보상작용, 과사형이라 했죠. 그러면은 왼쪽 요방형근이 일단 과사형 돼 있어. 그럼 뭐야? 어딘가 지금 작동이 활성화가 안 된 근육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방형근의 왼쪽 요방형근에 대한 과사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왼쪽 요방형근의 통증과 왼쪽 고관절 안정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보세요, 지금. 일단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왼쪽 요방형근 통증인데 왼쪽 고관절 안정성을 잡았는데 왼쪽 둔근의 힘이 많이 느껴졌다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결과라니까. 왜? 지금 왼쪽 요방경 통증이 있다 했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체크해야 될 거는 왼쪽 고관절의 안정성을 잡았으면 왼쪽 요방형근의 통증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했어야지. 왼쪽 고관절 안정성 잡으면 둥근 힘이 많이 느껴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아시겠죠, 지금? 지금 갑자기 지금 무릎 외측면 통증이 높아진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최초의 문제는 요방형근 통증이니까 내가 왼쪽 고관절 안정성 운동을 하고 나서 뭘 재평가를 뭐 해야 됩니까? 왼쪽 요방형근의 통증에 변화가 있는 거 이걸 체크해야지. 갑자기 생뚱맞게 둥근 힘 느껴지고 무릎 외측면 통증 이걸 왜 체크합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왼쪽 둥근의 힘이 느껴졌는데 왼쪽 무릎 외측면 통증이 높아졌으면은 없던 통증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운동을 잘못한 거지,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안 아픈 통증이 생겼다. 그건 뭐예요? 무조건 그 운동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지금 안 맞는 운동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찾아야 될 거는 왼쪽 요방형근이 과사용되는 건 알았는데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를 이제 고관절 골반에서 찾아봐야지. 그러면은 왼쪽 고관절이 문제인가? 오른쪽 대둔근 문제인가? 이런 게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 그럼 그런 걸 운동을 하면서 요방형근이 통증이 줄어드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선생님이 아예 지금 핀트를 아예 잘못 맞췄다. 지금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잡아야지. 평가, 재평가밖에 없다 했잖아. 아시겠죠? 그냥 요방형근 통증의 변화로서만
찾으셔야 됩니다. 자, 복행근 활성화를 시킬 때 이해하기 쉬운 티칭이 있을까요? 들이쉴 때는 배꼽을 허리 쪽으로 누르면서 옆구리 양옆으로 팽창한다는 느낌으로 들이쉴게요라고 티칭합니다.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했냐면요. 복행근 활성화는요. 호흡하고 상관없이 잡아야 됩니다. 호흡을 쓰면 안 돼요, 지금. 배꼽을 허리 쪽으로 누르면서 옆구리 양옆으로 팽창한다는 느낌은 맞는데 이걸 호흡이랑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마시면서 이렇게 힘 줬죠. 그러면은 힘 들어와도 뱉으면 다 빠진다니까. 복행근은 호흡과 상관없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하는데 휘잉을 어떻게 하냐면 후 뱉으면서 정확하게는 후 뱉으면서 복행근 힘주게 연습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힘을 줄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딱 힘주는 게 좋아요. 후 뱉고 힘주는 게 좋아요. 마시는 게 힘을 주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실 때만 힘주는 사람은 숨 뱉으면 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숨을 후 뱉으면서도 내가 힘을 줄 수 있으면은 마시면은 더 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호흡을 참지 않고 뱉으면서 복행근을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잘못하신 거는 호흡 마시면서 복행근 쓰게 연습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12번. 자, 볼게요. 자, 전방전이증 있으신 분이 허리 신전 동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근 교수님 영상을 보시고 오신 회원님이 전방전이도 신전 운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혼란스럽네요. 자, 일단 이것도 똑같아요. 전방전이증이든 제가 수도 없지만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측만증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상관이 없다는 게 상태가 이게 안 똑같아요. 다 달라요. 뭐 이거랑 그다음에 뭐 고관절, 골반, 뭐 코어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방 전이증이면 신전이다 이렇게 박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질환별로 묶어서 움직임을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왜냐? 애초에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이런 질환이 움직임 질환이 아니잖아. 움직임을 보고 진단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부서지고 고장 난 데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디스크면 신전이고 뭐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전 운동도 이거는 제가 이번 책하고 제가 100년의 책을 알 건데 이것도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정성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 네임도 유명하니까 이거 까면은 막 득달같이 막 네가 뭔데 난리지기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유튜브에 말을 안 꺼내고 있는데 신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신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골반이랑 요추 중립이 중요합니다. 이게 뉘앙스가 틀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골반이요. 요추가 약간 전만이잖아. 그쵸? 그럼 딱 이게 중립이면은 가만히 두면 되죠. 그쵸? 골반이고. 근데 만약에 골반이 과하게 앞으로 돌아갔어. 그러면은 과신전 되잖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방으로 뒤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자 허리인 사람이 있다 칠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방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 목표는 그냥 중립이면 되는 거니까. 골반이랑 요추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신전이다, 무조건 굴곡이다 하면 안 돼요. 신전에서 마탱한 사람 저한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세요? 근데 그 정성경 교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신전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적할 게 있기는. 신전만 하면 장땜이지 뭐 과신전 된 사람은 뭐 허리가 막 강철 허리가 되게 이런 사람은 허리 다 망가지는데. 그래서 신전의 의미는 결국은 중립을 위한 신전이 돼야 됩니다. 중립을 위한 신전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신전만 하면은 과신전에서 허리 훅 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봤는데 과신전이 없다고 하거든요. 과신전이 있어요. 과신전이 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신전하면 되지만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전 하디 말디 전체 재활에서 중요도가 코딱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그냥 MRI 찍으니까 들어갔다 그것만 보는 거지 정말로 회원이나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변화가 없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사실 얘기하면 안 되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솔직히 보세요. 12번 질문 선생님이 지금 정성근 교수님 영상 보고 선생님한테 말하면은 선생님 말 듣겠어요? 정성근 교수님 말 듣겠어요? 정성근 교수님 말 듣겠지.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러면은 그냥 신전 해보시고 신전 운동하고 안 아프면 해라. 아프면 하지 마라. 안 맞는 거다. 그냥 요렇게만 얘기하세요. 막 이거를 이미 네임드인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무리 선생님이 해부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CR도 안 맥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해도 안 먹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아프면은 하지 말고 안 아플 때만 해라. 억지라면 허리 망가진다. 신전 운동하고 망가진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신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만 가시는 게 안전하다. 자, 13번 볼게요. 25년 동안, 와, 팔을 3분 정도 들고 있으면 상박근이 많이 뻐근하고 승모근도 뻐근하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겠어요? 견갑 못 쓰는 거지. 전극은 못 쓰니까 견갑 하나도 못 움직이니까 삼각근이랑 상부 승모근으로 세는 거야. 예를 들면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는 동작이라 합니다. 10kg 바벨로 OHB 동작은 10개씩 5세트 해도 뻐근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분은 고관절 골반 전극은 하부 승모근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고관절 골반 전극은 하부 승모근은 보는 거는 그냥 무조건 어느 사람이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물론 정극은 하부 승모근 볼 때 이제 견갑의 움직임을 다 그 상방회전이라든지 전인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정상화시켰다는 전제하에요. 그렇게 가는 건데 이거 보세요. 지금 그 바벨로 OHB 동작은 10개씩 5세트 해도 뻐근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요 동작하고 팔을 들고 있는 동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OHP라는 거는 내가 이제 오랫동안 하니까 잘 세팅하게 맞춰서 한 거야. 근데 이거 OHP 들고 있으라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뻐근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10kg 그 OHP 뻐근하디 말디 상관할 바가 아니야. 이미 지금 좀만 들고 있으면 상관급 뻐근한데 뭐. 분명히 그 견갑 안 돌아갈 겁니다. OHP도 분명히 동작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뻐근하지 않을 뿐이지 자세는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보는 재활 순서는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요렇게. 어쨌든 요거는 견갑 불안정한 거야. 전극은도 못 써.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작용이 지금 어디로 간다? 삼각근하고 상부 승모근으로 보상작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척추 분리증인 경우 허리 숙이는 굴곡 동작을 하다가 완전히 분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최대한 굴곡 운동을 안 시키고는 있는데 일상에서는 이 자세를 많이 쓸 텐데 운동 시 어디까지 가동 범위를 사용해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허리 숙이는 굴곡 동작을 하다가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이 엄청 약한 거죠. 약해서 분리됐으니까 허리 숙이는 동작을 안 해야 되잖아. 일상생활에서 이 자세가 많이 쓰일 텐데가 아니지. 힙힌지 동작을 해야지. 일상생활에서 동작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올렸잖아. 허리 숙이는 거 하지 말라고. 유튜브 영상 보세요. 그 자세를 시키는 게 아니라 힙힌지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요추 굴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고관절 굴곡 시키는 연습 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요추 굴곡은 억지로 시킬 이유가 없다. 이미 분리증이 심하게 왔을 사람이라면 15번 볼게요. 지인이 MRI 찍었는데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 후방 관절 완수 파열, 낭종이라고 나와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합니다. 지인분이 느끼는 증상은 무게 들 때는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 할 때는 통증까지는 아니고 근육이 다친 느낌, 약해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수술하기보다는 활성 안 된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어떤지 여쭤면 제 의견은 당연히죠. 100%죠. 100%. 100% 수술 필요 없음. 아, 100%는 좀 조금 그래도 그렇다. 99.9%라고 할게요. 99.9% 수술 안 해도 된다. 왜냐? 일상생활 통증 없잖아. 이거는 재활 가능합니다. 그냥
그 MRI 상으로 막 이런 게 막 나온 거지. 애초에 보세요. 제가 요 문고리로 항상 말씀드렸죠. 문고리로 문을 여닫아요. 문을 여닫는데 자, 보세요. 문을 여닫아. 근데 이 나사가 빠졌어. 근데 이제 문고리에 딱 걸었어. 문고리에 딱 거니까 그 나사가 풀리니까 어디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여기저기 부딪히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빠진 경첩을 쪼아야 됩니까? 문 부딪힌 거 깎아야 됩니까? 나사 풀린 거 끼우면 끝이잖아. 생각보다 어깨는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제가 케이스로 엄청 많이 보여드렸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문 깎을래? 경첩 고칠래? 뭐 답은 정해져 있잖아. 혹시나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경첩 고치고 나서 그래도 걸리면 그때 깎아야지. 경첩도 안 쪼아놨는데 문 걸린다고 문 깎는 짓이 정상적인 짓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그대로 재발하거나 하나도 안 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케이스가 이건 너무 많아서. 그 다음 볼까요? 16번입니다. 회원분 중에 운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불구하고 발목을 쓰는 동작을 하면 심하게 떨린다고 하십니다. 복숭아뼈 부분도 항상 부어 있대요. 어이고. 통증은 전혀 없으시고 그 증상은 1년 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운동을 쉬어도 똑같다고 하세요. 앉아서 무릎 펴고 배측 굴곡, 저측 굴곡 했을 때 떨림이 없다가 조금만 힘을 주는 순간 심하게 떨리세요. 어떻게 다가갈 거고? 발목, 일단은 발목 기능이 아주 아주 안 좋죠. 개판이죠.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운동 오랫동안 했는데 건강해질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핀트를 잘 많이 못 맞추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하체 힘이 스쿼트 근력이 내 하체 근력이 20kg 근력이야. 나는 스쿼트 20kg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매일 스쿼트 100kg를 훈련했어요. 그러면은 하면 할수록 다리가 튼튼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리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당연히 안 좋아지지. 지금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10km도 뛰기 힘든 사람이 진짜 정신력으로 내 무릎이 아무리 박살이 나도 상관없이 매일 풀코스 뛰어. 그럼 무릎이 튼튼해져야 박살나요. 박살난다니까? 이 핀트를 몰라. 선생님,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죠? 왜 이렇게는 본인 강도에 안 맞는 걸 계속하니까 그게 계속 나빠지지.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도. 막 개판이야, 다 풀렸어. 근데, 선생님, 저 운동 맨날 했는데 그 운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좀 아픈데 참고 하니까 점점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게 당연해. 운동 오래 했다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운동 강도를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깨 운동하는데 지금 5kg밖에 안 되는데 계속 10kg로 막 괴로워하면서 드는 거야. 그게 어깨가 강해질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질문하신 요 회원분은요, 발목이 엄청 안 좋잖아요. 발목 힘만 앉아서잖아. 심지어 보세요. 체중 지지도 없고 그냥 앉아서 발목만 굽히고 해도 힘쓰는데 떨릴 정도로 발목의 기능이 떨어졌는데 운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발목 고문인 거예요. 발목 고문. 이분은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고관절 기능도 개판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발목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재활해야지 이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이 계속 달리기 하면 발목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불구하고가 아니고 안 좋은데 계속 하니까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재활도 더 오래 걸려. 그거 아세요?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제가 근육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근육 검사를 하면은 이제 그 싹 다 풀린 분들 있어요. 막 진짜 운동, 저, 막, 나이가 한 50 됐어. 저 운동 해본 적이 없어요. 막 근육 다 풀렸어. 힘 하나도 안 들어가.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두 달이면은 힘 다 들어오고 자세 다 나오고 전부 다 됩니다. 오히려, 왜? 백지인 분들은요, 재활을 잘만 하면은 재활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근데 오히려 조금 안 좋은데 내가 틀린 자세로 운동을 10년 넘게 이렇게 길게 하신 분들은 백지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다 고장 나 있어요.
움직임 습관이 다 틀어진 상태로 계속 써왔단 말이야. 고치기가 훨씬 힘들어요. 백지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동한다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향이 잘 보세요. 메모장 한번 띄고. 이런 겁니다. 자, 출발선이 있어. 자, 여기가 꼬린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준비 시당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면은 각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약간 삐끗났다 칠게요. 약간 방향 잘못 받았어. 근데 요까지 가면은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이거를 계속 가면 어때요? 여기서는 틀어진 상태로 오래 하면은 정상 위치보다 한참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패턴으로 몸을 쓴 기간이 길수록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셨는데가 아니라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하니까 고장난 상태로 계속 쓰니까 더 망가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목의 기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서 있는 동작에서 운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한 다리 운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달리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발목부터 빨리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목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은 고관절도 망가졌기 때문에 빨리 고관절이랑 다 잡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환자예요, 환자. 아셔야 되는 게 통증 있으면 환자입니다. 일반인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자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회원도 그렇고 그렇게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